자, 일단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장기적 추례에 관한 이야기를 연달아서 좀 보고 이제 했기 때문에 좀 살해 사건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미스테리 관련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초고대 문명 핵 전쟁에 대하여. 우리 지구가 이제 윤회하고 있고, 우리는 뭐 몇 번째 지구를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제 지구가 핵전쟁으로 한번 멸망했고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지구를 살고 있는 것이다. 뭐 요런 얘기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뭐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초고대 문명에 관한 이야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부금 켜놨냐 스벌. 자, 기원전 2600년경 건설되어 기원전 1800년에 걸쳐 번영했던 고대 도시인 모헨조다로. 이 죽음의 언덕을 의미하는 뜻을 지닌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문명의 고대 도시로 고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크레타 문명과 함께 고대 문명을 대표하는 유적지로 1922년 인도 역사학자 라칼다스 바너지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1930년대에 영국인 고고학자 존 마샬에 의해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으로 198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현재 파키스탄 신드에 위치한 고고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 약 500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생각되는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로 가득한 고대 문명 도시 중 하나인 모헨조다로는 서쪽의 성체와 동쪽의 광대한 시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가지에는 최소 3만 명 이상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완벽한 도시 계획에 입각해 건설된 고대 문명 도시라고 합니다. 10m나 되는 폭의 도로가 동서로 2개, 남북으로 3개, 길게 뻗어 12개의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시의 집들이 모두 완벽한 하수도를 갖추고 있고 물론 여러 곳에 정기적인 청소용 맨홀까지 구비되어 있다는 점은 현대 학자들도 감탄에 마지 않는 점들이라고 합니다. 되게 발달되어 있는 문명이죠. 배수구로 생활폐수를 흘려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인더스강의 물을 이용해 농업도 활발하였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거는 좀 보낼게요. 저 채팅창 좀 집중 좀 하는 사람 좀 괴롭히지 마. 스발 그냥 보면 보고 안 볼 거면 채널 돌려 임마. 처단 좀 하고 물리는 사람들. 집중해서 보자. 집중해서. 또 마치 현대의 공중 목욕탕과 같은 대규모 목욕 장소에서 풍요와 재생을 기원하는 의례가 행해졌으며 인접한 곳에서는 곡물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고 목재로 된 27개소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진들입니다. 실제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스테리한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근거가 어느 정도 있고 완벽하게 이제 뭐 이론상 완벽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증거 자료가 완벽하든지 이런 것들은 잘 없는데 이런 근거들이 항상 있어서 미스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진 자료라든지 뭐 문명에 대한 이런 실제 이런 건 존재하니까. 결국 이 고대 문명 도시는 20세기 도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완벽한 도시 계획에 입각해 순차적인 건설이 아닌 최초 건설 당시부터 이미 철저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미스테리냐, 이해대역이 좀 딸리시는 분들이 위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세도 아니고 근현대도 아니고 고대입니다. 고대. 여러분들 고대에 이런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문명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과학적이라든지 기술적인 거에 입각해서 만든 도시 문명이 고대 이 모헨조다로에 남아있다. 이거 이제 증거 자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발굴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스테리다. 현대인들이 봤을 때 고대에는 도저히 이런 기술로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제 스핑크스나 이제 저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 뭐 왜 못해, 할 수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게 이제 피라미드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미스테리인 거야. 지금의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미스테리가 그냥 시발 뭐 대놓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물음표 띄우는 게 미스테리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인류사를 대표할 만한 고대 문명 도시에는 커다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1978년 당시 모헨조다로를 관리하고 있던 파키스탄 정부의 허락을 얻어서 현지 조사를 하던 영국과 이탈리아의 공동조사단, 그리고 영국 조사단의 데이비드 다벤포트가 출입이 금지된 800야드 면적의 유리가 되어버린 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해 발견한 녹색의 광택이 있는 검은 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 유리가 되어버린 마을, 사방에 존재하는 검은 돌들과 고열에 녹은 뒤 굳어버린 항아리의 파편, 벽돌의 잔해 등을 로마 과학대학 화산연구소의 브루노 디 사바티노 교수, 암석학 연구소의 암레노 플라비니, 이거 봐봐,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이제 저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미스테리요. 당신들보다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미스테리라잖아.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고 그냥 그러려니 해. 이렇게 가볍게 들어. 아시겠죠? 항아리의 단편에서 외부에서 가해진 온도는 최소 950도에서 1000도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검은 돌은 석영과 장석 및 유리질로 된 광물로 이들의 용해점은 1400에서 1500도지만 외형으로 판단 시 그 이상의 온도가 단시간에 가해진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다벤포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된다. 이것을 핵폭발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모헨조다로에서 우리가 관찰한 흔적을 남길 정도의 열파와 충격파를 순간에 발생시킬 수 있는 폭발물은 핵무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움직일 수 없는 근거, 바로 그가 유리가 되어버린 마을에서 발견한 검은 돌이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발견된 핵폭발의 높은 열로 모래가 녹아 굳어버린 유리 모양의 물질과 흡사하다는 것. 모헨조다로의 유리가 되어버린 마을에서 발견한 검은 돌은 바로 핵폭발로 발생한 순간적인 고온으로 사막의 모래들이 녹았다가 응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리 결정체인 트리니타이트이다. 그리고 이 트리니타이트는 다른 유리 결정체와는 달리 방사능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충격적인 주장을 한 다벤포트의 잠정 결론, 당시 모헨조다로에서는 상당히 높은 상공에서 히로시마에서 터진 원자폭탄보다 소형인 수 킬로톤의 핵무기가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 고대의 핵폭발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그렇다면 인류는 이미 5000년도 전에 핵전쟁을 했었던 것일까? 인류의 고대 핵전쟁설, 그 주장과 반론, 모헨조다로뿐만이 아니라 고대 문명 곳곳에 앨루미늄 26, 이게 뭐 이름인가봐, 소재에 헬륨 10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진 텍타이트가 발견이 되었는데, 텍타이트는 핵폭탄이 폭발했을 때나 생성이 되는 것이므로 고대의 핵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텍타이트는 해성, 소행성, 운석 등이 지표면과 지옥 충돌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충돌 에너지로 인해 토양이 높은 열과 에너지로 녹아 빗방울 모양으로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며 생성되는 유리질로 된 돌이다. 이런 식으로. 때문에 텍타이트는 운석이 충돌한 부근에서 많이 발견이 되며, 운석 중 석질 운석은 주로 사막에서 발견이 되고, 텍타이트의 경우 리비아에서 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리비아 글라스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또 드물지만 번개가 지면을 강타할 때나 지각의 대규모 충돌로 인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데요. 모헨조다로가 인더스 문명임을 감안할 때 당시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텍타이트가 생성되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텍타이트가 해성과 소행성, 운석 등의 충돌로 인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파편들이 포함된다면 그 함유량에 따라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은 고대 핵전쟁 지역으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이라크의 사막,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터키의 카파드키아 유적, 알제리의 타시리 유적 등을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추가로 1972년 아프리카의 가봉 공화국의 오클로 우라늄 광산을 프랑스 원자력청이 분석할 시 약 20억 년 전에 핵 분열 반응이 진행되었다고 한 것을 한 매스컴에서 태고의 초고대 문명인이 원자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둔갑하였는데, 사실 가봉의 원자로 정체는 지하수가 우라늄 광맥에 흘러들어 감속제의 작용을 하여 만들어진 천연 원자로인 것으로 밝혀지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해프닝들도 이제 뒤섞여 있어서 사실 여부가 더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실들이 이제 만약에 아니고 진짜 추정했을 때 뭐 핵폭발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핵폭발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의견이 치우쳤을 텐데 이거 아닌 것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더 혼동이 오는 겁니다. 자, 모헨조다로 유적의 상층부에서 묘지에 매장된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방치된 유체들인데, 즉 인골군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의 뼈, 고온으로 가열된 흔적과 일반적인 방사능 수치의 5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핵폭발을 연속해서 이제 발음을 하면 핵폭발 좀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또 이제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목이 좀 아픈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몰입이 안 되신다면 좀 죄송하고, 실제 그 유해들입니다. 발견된 백골 몇몇에서 당시 인도의 고고학자 가하 박사는 고온 가열의 증거를 발견함과 함께 이들이 일시에 급격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후 뭐야 이거 애니그미델 뭐 이거 엔티치카 뭐 이런 책을 쓴 저자 고브로스키가 자신의 저서에서 일방적인 방사능 수치의 5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이 백골들이 핵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아따 잠깐만 누가 그래. 그만 좀 싸우시고 내용을 쭉 좀 뒤로 내려갈게요. 자, 기원전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는 고대 핵전쟁을 증언하는 서술들이 나온다. 태양이 흔들렸다. 우주는 불타버렸으며 이상한 열을 발하고 있었다. 코끼리들은 그 무기의 에너지에 의해 불타면서 불꽃을 피할 길이 없어 공포로 헐떡이며 뛰어다녔다. 물은 증발했으며 그 안에 살아있는 생물은 모두 타버렸다. 모든 각도에서 불타고 있는 화살의 비가 격렬한 바람과 함께 퍼부어졌다. 벼락보다도 격렬하게 폭발한 이 무기로 인해 적의 전사들은 사나운 불에 타버린 나무처럼 쓰러졌다. 이 무기에 의해 불탄 거대한 코끼리들이 주위에 쓰러져 무섭게 울부짖었다. 화상을 입은 다른 코끼리들도 공포로 미친 것처럼 물을 찾아 주위를 빙빙 돌며 달렸다. 천지의 온갖 원소로 만들어져 스스로 불꽃을 뿜어내며 그 무섭게 반짝이며 빛나는 거대한 창이 쏘아졌을 때 30만 대군도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다. 기원전 3000년 전 인도에 대서사시에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뭐 과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쳐도 되게 지금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신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막 해서 표현을 했다 쳐도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현대의 그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의 그 것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추정 자료로 들어가지 않나. 신기하기도 하죠. 자, 이거는 뭐 밑에 노벨상도 뭐 관련 자료를 통해서 노벨상을 또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분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프레드릭 소디인데 1909년 발표한 저서 라듐의 해설에서 고대 문명이 핵병기로 멸망했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그는 다만 낙원 추방과 현자의 돌과 같은 전승과 설화를 통해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먼 옛날 인류가 핵 에너지를 얻었지만 이후 다시 잃어버리는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흥미롭다고만 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현자의 돌에 관한 이야기, 뉴턴, 아이작 뉴턴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에서 또 한번 다루는데 이 현자의 돌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비슷하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생각을 하면은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 현자의 돌 하면은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뭐 있죠? 그 몬타나 존스 같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게임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아이작 뉴턴은 이 현자의 돌을 실제로 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니까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현자의 돌을 쫓아다녔다고 해요. 이 현자의 돌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연금술 이런 거에 심취해 있었다고 보면 돼. 그 아이작 뉴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이. 신기하죠? 자, 뒤에 또 이거 보면은 그에 져서 라듐의 해설이 발표되던 시기는 핵무기는커녕 핵 분열과 연쇄 반응의 원리조차 밝혀지지 않았던 때여서 더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확실한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책을 낸 거예요.
모헨조다로 유적 현지에서 출입이 금지된 800야드 면적의 유리가 되어버린 마을에서 발견한 트리니타이트와 나머지 것들을 로마 과학대학에서 분석한 결과는 움직일 수 없는 고대 핵전쟁의 증거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요. 요 핵물질, 즉 그의 트리니타이트는 핵폭발에 의한 고열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닌 자연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가능성이 크다고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로 된 마을이라는 가상의 공간까지 만들어내었다고 가정할 시에 그는 왜 가장 중요한 트리니타이트에 있어서 준비가 소홀을 했을까?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게 뭐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이래서 지지를 받는 쪽의 그 가설이나 이런 추론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상식화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사실 상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뭐 이론을 추론하고 뭐 법칙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거는 뭐 다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맞네, 맞다, 이거 맞아, 이런 식으로 돼서 상식화된 거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상식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뭐 너무 좀 뜬구름일 수도 있지만, 자, 정리를 해서 고대 핵전쟁 가설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당시 이집트에는 이미 전기를 사용했다는 가설은 피라미드의 건설 방식에 대해 무지했던 이들의 주장이며, 그들의 아말감에 의한 금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정교한 금도금 실력에 그들이 전기 금도금을 사용하며 기초적인 전기 지식이 있었다는 가설 또한 어찌 보면 우리들의 단순한 공상일지도 모릅니다. 즉 어떠한 과학적 발명품에 대해 그 발명품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과 많은 과학적인 발견과 이론 또는 그 이론을 현실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술의 개발과 발전이 먼저 존재해야 하나, 우리들은 간혹 그러한 증거들의 파편조차 발견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단순 해석과 비약으로 결론에만 접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4000년, 5000년 전에 핵폭탄이 발견이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핵폭탄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강 유역에서 농업을 지으며 흙과 나무, 구운 벽돌로 건축물을 짓고 청동기를 사용하던 문명 중 한 곳에서 핵폭탄으로 다른 문명을 정밀 타격하였고, 이러한 핵폭격에도 구운 벽돌로 만든 건축물이 멸종하고 방사능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생활 가능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곧 이거야. 고대 인류는 이걸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인류가 아닌 다른 것, 인류가 아닌 다른 곳, 외계인 아니면 외계 문명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이 넘어가는 거죠. 도저히 인류의 그 과학기술 발달 수준으로는 고대에 핵폭발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무튼 모헨조다로를 비롯한 여러 물질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단순한 자연활동만으로 운석, 지각활동, 화산, 화재 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류 학자들의 견해를 잠시 빌리자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황소자리 유성군 복합체 타우리드 컴플렉스라는 소천체, 주로 태양계의 내를 공전하는 소행성과 외행성, 해성을 포함하고 있는 무리가 매년 6월 말에서 7월 초 지구 궤도와 만나면서 유성 샤워가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유달리 질량이 큰 10만 톤 규모의 유성이 폭발할 때 소천체가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초고온의 외부가 결빙된 내부와 반응하여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다시 말해 열에서 녹아 액체가 된 유리를 얼어붙은 물에 갑자기 넣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위의 설명이 당시 로마 과학대학에서 모헨조다로에서 나온 고열에 녹은 뒤 굳어버린 항아리 파편에 분석한 결과 이런 것들의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뭐 근데 끝맺음은 결론은 알 수 없다예요. 예. 결론은 알 수 없다라 가지고 뭐 자연적인 활동에서 이제 가장 뒷받침이 되는 의견은 소행성의 뭐 유성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 유명한 교수들이야. 그때 당시에도 유명했고 지금도 이제 돌이켜보면 대단한 교수들이고 이제 과학자들인데,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지구의 고대에서는 핵전쟁이 일어났고 그 핵전쟁의 이제 근거에는 외계 문명이나 아니면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요런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외계 간섭이랑 그 다음에 소행성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계인을 믿어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외계 문명이 만약에 현 인류와 접촉을 했다면은 정말 그 맨인 블랙처럼 됐지 않았을까. 거기선 약간 웃기게 표현한 것도 있고 좀 되게 이제 좀 재미 요소로다가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많은데, 만약에 접촉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이제 비밀리에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밝혀지지 않은 그 추측들이 많이 일어난 것들은 세계에 혼란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뭐 약간 협약을 맺듯 나라와 나라 간의 협정을 맺듯이 외계인과도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좀 협약 같은 걸 맺었지 않을까. 그 마치 맨인 블랙처럼, 맨인 블랙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 이거 삥 해가지고 기억 지우고 되게 저는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이제 달도 갔다 온 마당에 인류가 거기에서 또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알아냈을 것이고, 막말로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도 그 과학에서 그 달에서 들고 온 그런 뭐 표면 물질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들고 온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을 때 뭔가 알아냈지 않을까. 그걸 다만 이제 우리들한테 언론에 이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감추고 있지 않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이제 우주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문과를 갔고 이제 수포자가 됐고, 그러고 이제 겨우겨우 대학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우주과학자는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자,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가 몇 시에 시작했지? 11시 10분에 시작했는데 벌써 1시요? 아따, 시간 잘 간다. 너무 좀 귀신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 뒤에는 좀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더 알아보면서 오늘은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프라이즈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요. 최근에 뭐 웹툰에서도 잠깐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즐겨보는 웹툰이 있는데, 그 이제 화요일 웹툰이었나? 그 원주민 공포 이야기, 그 오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거기에서도 얼마 전에 잠깐 다뤘던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유로 귀신 이야기입니다. 원주민 공포 체험인가 그 웹툰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작가님 되게 좋아합니다. 주말 같은 일요일에는 집에서 서프라이즈를 보는 재미로 시작하는데 하면서 시작하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자유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번 다뤘다고 하네요. 회식 후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에 자유로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된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길에서 나타나 집에 데려다 달라는 여자를 차에 태우게 되었고, 그리고 남자는 내비게이션에 그 여자가 가는 곳인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뒷좌석에 앉은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남자에게 그 여자는 이상한 눈빛으로 보내며 이상하게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보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그는 곧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는데, 상황 설명을 하려 뒷좌석에 있던 여자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뒷좌석에 있던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진 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음주운전 때문에 아내를 부른 후 남편 대신 아내가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을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에 뭐야 이거, 이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뭐 그녀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안내가 되어 남편을 깨웠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집이 아니라 다른 데로 찍혔대. 그리고는 남편은 일어나 경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바로 최종 목적지인 공동묘지였습니다. 또한 자유로 귀신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도 몇몇의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을 하여 자유로에서 귀신을 본 목격담 이야기도 하며 자유로 귀신의 생김새까지 흡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 귀신 귀환이라는 많은 화제로 사람들을 공포 몰아넣었던 적 있는데요.
좀 글을 좀 제대로 못 쓰셨네요. 자유로에서는 늦은 밤 자유로에서 한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차를 세우는데 가까이서 보면 선글라스가 아니라 안구가 없어서 그 구멍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를 목격한 일반인들도 생김새가 모두 일치한다는 점. 생김새가 모두 일치한다는 점. 자유로 귀신의 이야기 때문에 유명한 퇴마사가 밝혀낸 사연으로는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한 시골 처녀가 억울하게 살해당해서 자신을 죽인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말로 불법 사채업자가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을 고모씨 차에 태우고 다니다 일반 자유로 부근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개천에 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분이 억울하게 죽은 여자의 한을 달래고 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자유로에서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여 자유로 귀신 귀환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시골에 가게 될 때 자유로를 지나서 갈 때가 있는데 항상 그곳을 지날 때마다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실제 자유로 귀신을 제가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자유로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오늘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유로 귀신의 사진이 나와요. 똑같이 생긴 귀신은 제가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가위를 처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눌렸다고 했잖아요. 그 가위 눌렸을 때 봤던 귀신이 자유로 귀신의 특징과 되게 흡사해요. 일단 눈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귀신의 생김새가 많이 비슷한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자유로 귀신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지 않을까. 지금은 뭐 자유로 귀신 봤다 이런 얘기 잘 없잖아. 자유를 좀 건너보신 분들 계신가 최근에? 근데 나는 좀 깨림칙한 걸 느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자유로 귀신? 뭐 귀신을 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자유로를 매일 지나가는데 본 적이 없다고? 진짜? 그러면은 뭐 없어졌나 보네. 귀신이 맨날 첫날 나타나진 않으니까. 그쵸? 자, 일단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격했다고 하는 귀신들은 보통 이제 좀 내용이 더 씌워지는 경우가 많아. 진짜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뒤에 막 구라핑으로다가 그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막 내용을 더딥혀갖고 귀신의 눈깔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시꺼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기 입이 달렸다더라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내용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내용이 변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미스테리나 공포 쪽은 아닌데 좀 생소한 내용이니까 예전에 다룬 적은 있는데 또 다른 포스팅이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청소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다큐 같은 거에서 이제 스크랩한 거 그 사진 보면서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 봤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청소부. 자, 요거는 이제 사진도 좀 첨부돼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자극적인 사진이나 이런 걸 별로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좀 스킵해 주시고요.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자살을 하게 된다. 혹은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홀로 살고 있는 집에서 아무도 모른 채 죽은 뒤 시간이 흐르게 된다. 또는 내가 소유한 집에서 그곳을 빌려서 살던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죽은 채 마찬가지로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른다. 당신 혹은 주변 사람들은 시체의 존재를 알게 되고 경찰이 온다. 최악의 경우 시체의 훼손 상태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심하다면 그 시체를 수습할 장의 차량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부른 경찰은 현장 뒷수습까지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럼 그런 뒤처리는 관계자가 직접 해야만 하는 것일까? 요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생각을 딥하게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을 텐데 뭐 특수 청소부라는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이는 이 사진들이 뭐 고독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독거 노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사람들이 혼자 살다가 외로이 이렇게
자기가 죽은 것도 이제 뭐 알리지 않고 혼자 이렇게 외로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의 이제 뒷수습을 하고 뭐 청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벌레가 꼬이기도 하고요. 시체는 수습이 됐지만 남아있는 혈흔과 유해 냄새를 맡고 생긴 구더기들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직업입니다. 상당히 일단 정신력도 좋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직업 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한 그 스크랩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도 자료에 있는데, 보면은 해도 적응이 안 되고 진짜 당장이라도 관두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힘듦보다 정신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래 일하는 사람이 없대. 오래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특수청소부, 앞서 언급된 케이스의 경우 이런 뒷수습과 청소는 그들이 하게 되는데, 아래의 글은 일본에서 특수청소부로 종사하는 한 남성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특수청소부의 작업 현장, 썩은 시체 현장 청소와 쓰레기, 고양이, 비둘기 저택 청소, 투신 자살 현장 청소, 기타 등등. 연말에는 쓰레기 저택 청소 의뢰가 많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에다 쌓아두고 사는 집, 특히나 일본에 많죠.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히키코모리들이 이제 청소 의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불악, 일본의 천민 계급이라고 하네요. 불악과 관련이 있는지, 나는 불악은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불악인지 아닌지 모른다. 쓰레기 저택 청소를 하면서 현금이나 보물을 찾으면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것인지, 물론 돌려준다. 그 밖에 분명히 쓰레기인 물건도 하나하나 의뢰인에게 확인을 맡긴다. 사람마다 보물은 다를 테니까. 자격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수요 늘어날 듯한데 직업인데 간호사보다 비교적으로 잘 다루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시체를 보고 구토하는 묘사가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우선 가벼운 이야기에서 무거운 이야기, 실패담 등을 써줬으면 좋겠다. 오컬트적인 이야기도 해줬으면 좋겠다. 인터뷰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격은 나중에 필요하다. 나도 여러가지 자격을 취득을 했지만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전혀 지식조차 없었다. 시체를 보고 토한다라. 물론 있겠지. 내가 시체와 직접 맞닥뜨리는 일은 별로 없고 토한 적은 없지만 토한 사람은 몇 명 봤다. 실패담을 해볼까. 잠깐만요. 왼쪽으로 이동을 좀 할게요. 이렇게 이동 좀 할게요. 좀 잘려서. 어느 할머니가 죽어서 유품 정리를 하고 있었다. 유족에게 영정에 쓸 사진을 함께 골랐으면 한다라는 말을 듣고 같이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너무 오래되지 않은 웃는 얼굴 사진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최고의 웃는 얼굴 사진이 있어서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하고 득이만면에서 말했더니 그건 작년에 죽은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절에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요런 일도 있었고, 일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구인 잡지. 가장 인상 깊은 의뢰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역시 자살 뒤의 현장일까. 유족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데스 스위퍼라는 만화를 읽은 적 있나요? 특수청소부를 다룬 만화인데 실제로 그쪽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생생해서 읽을 수가 없다. 이런 만화도 있다고 하네요. 데스 스위퍼. 무서운 유품은 이를테면 글자가 세세히 꽉 찬 일기라든지 엄중하게 봉한 칼이라든지, 편지나 일기 내용은 원칙적으로 못 읽게 돼 있는데 하지만 내용이 너무 지나쳐서 대신 읽어달라는 부탁은 받은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어느 특정 인물에 쌓이고 쌓인 원한이었다. 퇴근할 때 공중 목욕탕에 가십니까? 썩은 냄새를 풍기는 채 목욕탕에 갈 수는 없다. 그러면 한 달도 안 가서 그 목욕탕은 망한다. 업계의 정착률은 어떤지, 신입이 10명가량 들어오면 1년 정도 계속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 되는지. 0.5명 정도라고 합니다. 계속하는 사람이. 그리고 신입이 10명가량 들어오게 된다면 1년 정도 계속하는 사람 0.5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단 한 명도 1년 이상 일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0.5명이라는 거는 맞죠? 급료는 좋은 편인가? 가족 4명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 일본 기준입니다. 이거 일본 이야기를 번역한 거예요. 직무나 자격 나름으로 바뀌지만 연봉은 360에서 700만엔 정도가 아닐까. 내 연봉은 상상에 맡긴다.
이것도 과거 이야기니까 연봉은 꽤 많이 주는 것 같네요. 이 최저값과 최저고값의 이 편차가 좀 있으니까 뭐 짬이 찰수록 더 받겠죠. 이 일 하다가 미쳐버린 사람도 있는지, 정말 미친 사람은 본 적 없지만 이대로라면 미쳐버린다라는 말과 함께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사건 관련 일도 하청을 받는지 처참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일반인이 청소할 수 없는 장소로 가므로 물론 사건과 관련도 있다. 비참했던 현장은 집안에 피가 흩날렸던 곳. 돈 과연 무섭다. 맨션이나 아파트에서 자살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다고들 하는데 청소를 마치고 주인이 입막음을 하는 일이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냄새가 심해도 청소를 하면 냄새를 없앨 수 있는지, 입막음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냄새가 심해도 시간으로 수고를 들이면 냄새는 사라진다. 그게 일이니까. 최근 미디어에서 고독사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역시 증가하고 있는가? 증가했다. 사후 인수자가 없는 사례도 많다. 실제 이렇게 이제 뒷수습을 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어이구. 이런 식으로 피가 고여서 썩게 되면은 떨어지지도 않고 자국이 이게 배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살던 주택집에 이제 핏자국 같은 거 벽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여드름 터지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잘 안 지워지는데 이런 데는 얼마나 안 지워지겠어. 냄새도 역할 것이고. 자, 이거는 좀 모자이크가 많이 돼 있네요.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자살 뒤 며칠이 흐른 현장들, 소규모로 운영되는 한국 특수청소업체 종사자가 찍은 현장 사진 중 일부라고 합니다. 한국의 특수청소업체 종사자가 찍은 한국의 사진들이라고 하네요. 작업복이 시체에 꼬이는 벌레가 붙기도 하는지, 물론 살충제를 뿌리지만 어디선가 붙어와서 후두둑 떨어지거나 한다. 트라우마가 된 일은 썩은 시체 위로 넘어졌을 때, 지금 생각해도 여름과 겨울 어느 쪽이 편한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작업 효율 면에서 어느 쪽이 좋은지 알고 싶다. 겨울, 벌레도 적고 추위도 일하다 보면은 더워지고, 목욕탕과 세탁은 회사에 설치하지 않는지. 회사에도 있다. 하지만 사용 후 청소가 귀찮아서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다. 시체에는 구더기 말고 또 어떤 벌레가 꼬이는가? 이름은 모르는데 다리가 잔뜩 있는 기분 나쁜 놈이라든지 어쨌든 예쁜 벌레는 없다. 회사 사장은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개척했는지 자세히는 역시 쓸 수 없다만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신세 진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때 훌륭하다는 생각으로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그리고 장래 독립하고 싶다라고 사장에게 말한 끝에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이거는 되게 좀 감명 깊네요. 보니까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따로 나와서 일을 하다가 따로 나와서 회사를 차린 케이스네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될 텐데, 그치? 남자가 많은 업계라는 인식이 있는데 여자도 있는가? 있는 데는 있지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일이므로 오래가는 사람은 적은 듯하다. 의뢰자가 여성이면 여성 스텝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여성의 수요는 꽤 있는 것 같다. 구인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자세한 사항의 문의 느낌이었다. 작년 가족이 죽었다. 자살이었다. 업무 관계로 외지에서 독신 생활을 했는데 발견까지 며칠이 지났으므로 현장은 꽤 심했던 것 같다. 뒷정리나 수속 현장에 나간 아버지에게 인터넷으로 이런 곳을 청소하는 일을 취급하는 데를 찾을 수 없을까라는 물음을 듣고 조사할 수 있는 대로 자료를 모아다 전해드렸다. 특수청소는 예전부터 흥미가 있어서 여러 블로그를 읽고 있었지만 이런 형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못했다. 유족에게 가족이 죽은 방을 뒷정리하는 일은 괴롭고 긴 작업이다. 아마추어 작업으로는 집주인이 이해할 수 있는 복원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걱정도 남는다. 그 괴로움을 덜어주는 일을 하는 다른 여러분들께 담례를 전하고 싶었다. 이전에 한 유족에게 건넨 말이 있다. 방을 보고 처음에는 절망했다. 청소도 그렇지만 여기서 죽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하지만 방이 예뻐진 것을 보고 어쩐지 희망이 생겼다. 희망을 줘서 고맙다. 이 말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괴로운 유족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받으면 정말 이 일을 선택해서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쪽이야말로 감사하다. 시체와 직접 맞닥뜨릴 때는 어떤 사례? 경찰이 시체 처리를 하는 한 중간에 부를 때가 잦다.
질퍽질퍽 썩어버린 시체는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폐기물로?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필요 없는 것은 취급한다. 필요 없는 것을 취급한다?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싫어지거나 못 먹게 된 음식이 있는가? 생간, 그 느낌만은 아무래도 안 된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노고가 많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직접 영혼을 보거나 영감이 강한 사람이 있는지.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보람, 내가 이토록 감사받는 일이 이것 말고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영감이 강한 사람은 있다. 죽기 전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맞춘다. 그 사람 가라사대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다.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생각을 한다. 여름철에 구더기가 얼마나 끓는지, 구더기가 끓는 원인을 다 합친 양이랄까, 어쨌든 대단히 많다. 마루에 방수되는 비닐 시트를 깔아두면 청소하기가 편해지는지, 콘크리트까지 스며들면 냄새가 날 뿐더러 비용도 더 든다고 들었다. 콘크리트까지 말하자면은 비용은 든다, 오른다. 하지만 비닐 시트는 별 의미가 없다. 비닐 시트 자체가 열화해 버림으로 결과는 바뀌지가 않는다. 청소할 때는 편하지만 금액은 그대로다. 무 연고자가 죽은 현장에 가는 일이 많을 것 같다. 유족이 없는 경우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지, 의뢰자가 낸다.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 쉽게 말해서 그 방을 깨끗이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뢰자가 된다. 다만 최근엔 보증인이 딸린 곳이 대부분이므로 보증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이걸 보고 나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방과 이 집과 아니면 앞으로 살게 될 방과 집, 보통 지금 요새 집을 매입해가지고 내 집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서민분들 중에서. 보통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서 이제 타지로 생활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할 때 이제 새방을 얻어서, 월세방, 전세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보통 싸고 이제 좀 교통 좋고 이런 데를 찾을 거 아니야. 뭐 여건이 안 되면 더 변두리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곳을 찾았을 때 과연 이런 사연이 있던 집일 수도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특히나 고독사나 의문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런 세상에 그 집이에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려고 잘 안 하겠지. 누가 이제 뭐 지인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나 뭐 내 집인데 빌려준 세입자인데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우리 옆집이 그렇다고? 그래, 이게 이런 경우가 이제는 더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집을 쉽게 갈아엎지는 않잖아,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참 무섭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사람이 돌아가시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돌아가시냐에 따라서 뭐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렇긴 한데 상당히 좀 무서운 일인 것 같아. 저도 이제 이번 연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존내 깨름칙하네요. 예, 집을 좀 잘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줄까? 부동산에 혹시 뭐 진짜 사람이 죽었던 집이라든지 그런 거를 막 물어보고 하면은 얘기를 해줄까? 그러면은 이제 소문날까봐 집값 떨어지고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해주겠지? 그냥 BJ인데요. 얘기 좀 해주시죠. 방송 소재로 좀 쓰시기. 이러면 얘기를 해줄까? 저 여기 이사 올 때 이제 해줬던 그분은 이제 되게 친화력도 좋으시고 좀 방송도 막 보시고 하시던 분인데,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좀 얘기해 줄 것도 같은데. 그런 썰들 한번 이번에 이사 갈 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예. 일본은 법적으로 말 안 해주면 벌금을 물어서 다 해준다고? 그래. BJ면 바로 타격 영순이라고? 근데 전 잘 얘기해요. 조용한 BJ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방은 뭐 제일 먼저 물어보지. 부동산 이런 데 물어볼 때 인터넷 방송하고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통 안 받으려고 해. 새방이나 이런 데는 특히나 이제 뭐 저 빌라나 이제 방음 잘 안 되는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면은 좀 잘 안 받으려고 해. 그리고 아예 이제 방음 부스를 설치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방음 부스 설치 자체를 못하게 하는 집주인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이라도 이제 뭐 손상이 가거나 뭐 집 자체에 훼손이 되거나 이럴까봐
뭐 돈 더 준다고 해도 그냥 꺼지라고 하는 데도 많고, 이 방음부스 설치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허락을 받아야 돼서. 참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예. 자, 다른 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좀 더 앞에 쭉 남아있거든요. 요거 읽어보고 다음 이야기가 이제 흉가 체험 시 주의사항인데 저것까지만 읽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귀신 얘기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뒤에 뭐 이제 소름 돋는 글이라든지 썰들이라든지 불이 왜 방금 깜빡거렸지? 방금 불 안 깜빡거렸냐 형들? 뭐 기묘한 이야기도 몇 개 발췌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귀신이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이야기 때 뭐 한번 쭉 한번 봐주세요. 읽어볼게요. 어디 있냐? 이 일을 하면서 감염증이 생기지 않는지, 작업 중에 피부에 액체가 묻는 일도 있는지, 작업은 맨손으로 하는지, 감염증 위협이 없는 현장에만 들어가므로 별 걱정은 없다. 맨손 작업은 과연 무리고, 일단 목장갑이나 고무장갑을 쓰지만 얼굴은 거의 내놓기 때문에 이따금 얼굴에 뭔가 묻기도 한다. 현장에서 그대로 굳어버린 혈흔들, 역시나 출처는 국내 특수청소업자하는 분의 블로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혈흔이 아예 시꺼멓게 굳어버렸네요. 이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이제 고독사 하신 분의 현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부산인데 깜빡거렸다고? 진짜? 지금도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지 라고 고민할 때는, 더러운 목욕탕은 매번 고민한다. 고민이라기보다는 주저한다 할까. 몇 번 경험해도 이것만은 서투르다라는 곳은,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싶은 장소, 동물에 얽힌 범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싶은 장소, 아이가 관련된 일, 특히 공포나 긴장이 드는 순간은, 무서운 장소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싶은 장소, 왠지 모르겠지만 무섭다, 긴장할 때는 신체 일부가 나올 때 대단한 긴장감, 손가락이나 뭐 잘린 다리, 머리 이런 게 나올 때, 시체 사진 봐도 아무렇지 않은가, 못 보겠다. 특수한 자격은 뭔가 있으면 좋은지, 해충 구제 관련 자격이나 동물 극약 관계 자격을 갖추면 좋다. 시체가 녹아서 질퍽질퍽한 목욕탕은 어떻게 청소하는가, 배수구로 흘려보내는가. 절대 배수구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막히니까. 특수 흡수제로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경찰이 가지고 가지 않는 물체를 손으로 떠서 가져간다. 사람의 신체 부위. 건져 올린 물체는 유족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 필요한 경우 관으로, 필요 없는 경우 처분한다. 산업 폐기물로. 와. 유족이 만약에 그 신체 부위가 그냥 처분해주세요 이러면 산업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건 나름대로 상당히 끔찍하네요. 예. 산업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깨림칙하고 좀 그러네. 악몽은 꾸지 않는가, 가끔. 차량 면허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면허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면허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 전철에 타면은 경찰에 끌려 나갈 듯. 악취 때문에, 몸에 배인 악취 때문에, 시체 냄새. 세탁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현장으로 향하고 악취가 밴다. 집에 돌아가서 곧바로 욕실로 간다. 욕실에서 뭔가 작업복을 씻고 아내가 세탁기로 다시 한번 씻어준다. 와, 이것도 일이겠다. 시체 냄새는 어떤 느낌인가? 유황에 가깝다. 토 나오는 냄새라는 게 표현상 가장 가깝다. 부인이나 아이를 위해 회사 목욕탕이나 세탁기로 더러움이나 냄새를 떨친 다음 귀가를 하면 안 되는지. 썩은 냄새가 벤츠에 출퇴근할 때 타는 차로 가족과 같이 나가지는 않겠지. 아내는 꽤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껏 가사, 육아가 사는 보람인 것 같다. 지금껏 한 번도 내게 뭔가를 돕게 하거나 육아를 요구하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주부도 힘든 일이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전에는 회사에 목욕탕이 없었지만 1년 전 회사가 일전에서 욕실이 붙었다. 목욕하고 왔어, 작업부터 씻고 왔어 라고 슬픈 얼굴로 물어왔다. 뭐 아내가 이제 이해심 많은 성격이라고 하네. 구더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밀폐가 잘 되어 있는 현대 초고층 맨션에서 고독사에도 구더기는 어디서든 나온다. 수개월 지나도 기적적으로 구더기에서 파먹히지 않은 시체.
작은 틈새로부터 파리들이 들어오는데 미라는 아니고 구더기가 없어도 썩는다. 저는 실제로 이 비슷한 일을 겪어봤어요. 완전 창문이 다 밀폐된 상태에 제가 이제 치킨을 먹으면 뼈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잖아. 완전 살점도 거의 뭐 좀 튀김 조각 남아있다 싶은 그거를 내가 얼마 전에 엄청 더울 때 좀 몇 주 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저기 놔뒀어. 근데 초파리랑 막 씨발 이거 뭐 벌레가 존나 꼬이는 거야. 일반 쓰레기 팍 했는데 도대체 이제 이게 어떻게 생기나 나 너무 궁금하더라고. 초파리랑 이 벌레들이 막 꼬여요. 창문을 닫아놓고 도저히 이제 벌레들이 꼬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보면은 벌레들이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 뭐 빈틈이라든지 방충망 이런 거 해놔도 그거보다 작은 벌레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수구 싱크대나 이런데 개수구 같은 거 있지. 아니면 이제 변기 뭐라 해야 되지, 배관 같은 거 있고, 환풍구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에서 다 들어온대. 아무리 잘해놔도.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이런 데는 이제 주기적으로 벌레 관리하고 뭐 방충 처리하고 하는데, 배관도 청소하고 뭐 하수 처리도 하고 그 하수관 이런 데 이제 청소 맡기고 업체 맡겨갖고. 근데 이제 요런 데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무서워. 자, 뭐 냄새를 빨리 없애야 한다면 가장 보람있던 순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넘기고 좀 밑에 내용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체는 경찰이 가져가는가? 그렇다. 따라서 내가 들어갈 때는 찌꺼기뿐이다. 유족을 따라 무심코 같이 울어버린 적이 있었는가? 최초에 자주 있었다. 따뜻한 사람들을 보고 글썽글썽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유족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투신하면 시체는 어떻게 되냐? 시체는 본 적 없지만 청소하러 간 느낌으로는 너덜너덜해졌을 것 같다. 고기 조각이 흩날리고 있었으니까. 휴일은 한 달에 얼마나? 일단 토 일요일은 휴일이지만 전화가 오면 일이 생기고 한 달에 2번에서 5번, 최악이어도 2번이 있었다. 비용은 얼마나? 사례 나름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시체가 썩은 장소가 욕실이라면 욕실을 교환하고 방이라면 마루를 새로 바르고 아무튼 싸지는 않다. 이 일을 시작한 일에 인생관이 바뀌거나 했는지, 사람의 인생은 죽었을 때 아는 것이구나 라고 언제나 생각하므로 항상 주위에 세세히 발휘하게 됐다. 목을 매달면 근육이 느슨해져서 대소변을 흘린다는 게 정말인지,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도시전설, 보통 시체와 별다르지 않다. 안색이 나쁜 정도. 가장 하찮았던 일은 한 고급 맨션 현관에 달라붙은 껌, 차마 돈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들입니다. 국내 모 고시원 내의 한 청소 현장이라고 하네요. 항상 이 핏자국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시신이 많이 부패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시일이 좀 지난 시신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레 이제 뭐 썩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사람 몸에는 구멍이 많으니까 그 구멍들로 인해서 뭐 노폐물이라든 장기에서 이제 뭐 썩은 고름이라든지 피라든지, 피도 이제 응고되고 썩고 이러니까 이제 또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삐져나오는 이런 핏자국들이 많이 있나봐. 그냥 이렇게 살해 현장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핏자국들이 많이 있나봐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 다른 분들도 필자와 같이 흥미롭게 이번 글을 읽었기 바란다. 끝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특수청소부, 그 중에서도 변사체 및 자살 현장을 주로 청소하는 특수청소업종 종사자분의 홍보 블로그 주소를 띄워드리며, 위에 보신 사진은 전부 그곳에서 보았음을 밝히면서 그래서 마친다 했는데 이 글에는 없네요. 스발. 저도 이제 이 글을, 이제 이 블로그를 가려고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가서 이제 코멘트라도 좀 남겨놓을까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많은 직업들이 있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혹시나 이거 보면서 나 이거 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나 이거 보면서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세요? 없어요?
돈은 많이 준다 쳐. 뭐 우리가 이거 이제 일본 기준으로 아까 전에 360만 엔에서 이제 700만 엔이니까 많으면 위로 갈수록 거의 뭐 연봉 7천 연봉 7천 준다 치자 맥시멈 치고요. 이 기준으로 연봉 7천 준다 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7천이면은 상당히 높은 연봉이죠. 하고 싶지는 않다고. 근데 진짜 이런 거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는 생각해. 그 유족들에 대한 유족들이 고맙게 생각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과, 그리고 내가 아니면은 뭐 할 사람이 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이런 일은 정말 설마 어떤 또라이가 막 이런 피 보고 뭐 현장 보고 이러면서 막 뭐 호기심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이래서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뭐 호기심에 할 수는 있다 쳐. 사람은 호기심의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막 이런 거에 막 정말 이런 거 단순 자체를 막 좋아해서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런 사람은 또 이 일을 장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씨발 위험하잖아. 뭐 어떤 일을 저지를 줄 어떻게 알아? 미스테리하고 이제 소통하고 완전해야죠. 무튼 이제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흉가 체험시 주의사항인데, 한 번쯤은 그냥 알아놓으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지금은 대학을 안 가신 분들이라면은 대학교를 가서 뭐 NT나 OT 가서 흉가 체험이나 공포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제 수련회, 학교 수련회 같은 데서 뭐 이런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BJ가 돼서 흉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좋은 주의사항입니다. 흉가 체험 시 주의사항,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가 체험 시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뭐 글들로 좀 되어 있고요. 알아두면은 뭐 유용할 수도 있어요. 사람 일 모르니까. 그쵸? 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에, 첫 번째, 뒤통수에 섬찟한 느낌이 들면은 손을 대지 말고 털어낼 것. 무속인들이 등 뒤에 꽂아놓은 깃발은 장신용이 아니라 귀신이 깃발을 타고 영매에게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흉가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머리에 섬찟한 느낌이 든다면 손을 대지 말고 머리를 흔들어 털어낼 것. 손을 대면 그 손을 타고 귀신이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걸을 때는 벽이나 모서리를 피할 것. 귀신은 본디 음습한 존재로 상대적으로 빛이 덜 들어오고 그늘진 부분이 많은 벽이나 모서리를 타고 다닌다고 하네요. 뭔가 미심쩍은 느낌이 든다면 벽에서 멀리 떨어져서 방 한가운데로 걸으심이 좋습니다. 영이 보이거나 말을 걸어도 반응을 보이지 말 것. 흉가 체험 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 울음소리, 섬뜩한 느낌, 귀신의 대화 시도 등의 행연의 말대답을 하는 순간 빙의될 확률이 높고 해코지 당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흉가에 있는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말 것. 예전에 한 흉가에 방문을 하셨던 분 중에 매의 눈을 가지신 분이 그곳에 있던 청자의 가치를 알아보고 집에 가져오셨는데, 그 이후로 귀신과의 만남에 시달리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일화고요. 이거 한번 또 마저 읽어볼게요. 귀신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흉가의 물건에 물건을 가져오면 귀신을 집까지 데려오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다섯 번째, 악취가 나는 장소는 피하라. 원한이 큰 귀신일수록 짙은 악취를 풍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불에 타 죽은 귀신은 노린내를,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오줌 냄새 등을 풍긴다고 하네요. 당연히 악취가 나는 장소에 갈수록 빙의될 확률도 높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동양의 귀신과 서양의 귀신이 다르잖아요.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근데 이 귀신의 존재에 악취는 꼭 따라붙는데, 그 냄새가 유황 냄새가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공통적이에요. 동양에서 이제 무당들이 말하는 귀신의 냄새도 유황 냄새와 썩은 냄새, 뭐 이런 하수구 냄새 같은 그런 썩은 데 있죠. 오물 냄새, 요런 것들이 풍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길 가다가 뜬금없는 장소에서 뜬금없이 유황 냄새가 난다면 근처에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제 좀 몸을 옮기다든지 아니면은 뭐 처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황 냄새를 보통 사람 그치 잘 모르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알기 쉽게 생각하면 계란 썩은 내, 그치 계란 썩은 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계란 뭐 삶은 계란 썩은 냄새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맡아보셨을 것 같은데 계란 썩은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유황 냄새가 있어. 유황을 막 띄면은 막 나는 냄새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계란 썩은 냄새도 모른다고?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도 좋아. 아예 모르면 저게 귀신인지 사람인지도 잘 모를 거 아니야. 그게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같이 이제 호기심 많아가지고 이제 뭐 귀신 이런 거 찾아보고 막 귀신 나타나는 장소 간다고 하고 막 이러면은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막말로 나도 씨발 악몽 꾸고 이런 거 보면 귀신 들렸을지도 몰라.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6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은 악귀가 나오는 곳에 발을 안 들여놓는 것. 누가 당신의 뒤통수를 후리고 도망간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마찬가지로 귀신도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 발을 들여놓으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귀신을 만나러 가신다면 귀신에게 돌팔매 당할 각오는 단단히 하고 가셔야 좋을 듯. 흉가 체험 갈 때 없어도 되나 있으면 좋은 것들. 라디오. 귀신이 나타나면 10대 현상 중에 하나로 인해 라디오에서 괴 현상이 발생됩니다. 귀신을 꼭 찾으시려면 라디오를 들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진기. 데드 프린팅 현상을 경험하기 좋은 매체입니다. 이것저것 찍다 보면 가끔 귀신이 찍힙니다. 캠코더. 어찌 보면 사진기보다 더 효과가 좋은 물건, 되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현상을 나중에 냉정히 볼 수 있습니다. 4번째, 금줄과 종. 굳이 금줄이 아니어도 좋고 노란색 테이프나 노란 나일론 줄도 괜찮습니다. 작은 종을 매달아 놓고 적당히 주위에 쳐두면 좋죠. 5번째는 비상금. 겁먹어서 집에 택시라도 타고 집에 갈 분은 여분의 차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요. 6번째는 귀신은 음악입니다. 귀신은 메탈이나 락 계열의 시끄러운 음악을 싫어하고 사물놀이나 락 계열 음악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좀 시끄러운 음악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7번째는 소금. 흉가 체험을 마치고 서로에게 소금을 뿌리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하시는 분들이면 추천입니다. 8번째는 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는 귀신을 보고 쫓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다만 고양이는 환경 중시라 거기 좋으면 가출합니다. 발전기면 더 가출하고. 이 개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이거 삽살개, 특히 하얀 색깔 풍살개, 삽살개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개라고 해서 보통 이제 보면은 막 무당집에는 이런 개가 절대 없어요. 무당집에 가면 여러분들 이런 개가 절대 없거든. 개를 키워도 이제 흰색 개는 잘 없어.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색깔이 짙은 이제 개라든지 뭐 똥개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개들, 그런 개들 많이 키우고 하거든. 하얀 색깔 삽살개나 이제 풍산개 중에서도 하얀 색깔 있잖아. 하얀 색깔에 이제 뭐 개가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데 이제 능력이 있고 영험한 기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그 조선시대 야사 이런 데에서도 이제 나와요. 옛날 이제 뭐 현대 근현대가 아니라 완전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뭐 조선시대나 저 완전 그 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들을 보면은 그림에도 있어. 하얀 색깔 진돗개나 아니면 하얀 색깔 이 삽살개를 그려놓고 병풍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병풍에 하얀 색깔 삽살개가 출연을 해요 실제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영험한 능력이 있다, 귀신을 본다, 귀신을 쫓고 귀신을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런 쪽으로 너무 나는 무섭고 귀신이 싫고 나는 정말 난 보호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얀 색깔 강아지를 좀 키운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또 주는데 뭐 개를 도움 얻으려고 키우는 건 아니지만. 나 오늘 진돗개한테 물려서 응급실을 실려갔다고요? 에? 진짜로? 왔다, 이거 그런 일이 흔치가 않은데 그랬어? 자, 일단 9번째는 개발입니다. 개발이 그 옆으로 걷는 집게 개네요. 그 개발은 무속신앙에서 악귀를 쫓아주는 영험한 도구라고 합니다. 토요미스테리 극장에서 상갓집 에피소드에 나왔는데 원래는 더 추상적인 부적 용도라고 하네요. 오, 이런 것도 있네. 붉은 물건. 붉은색은 생명력의 상징이자 양기의 상징이라 귀신을 쫓아준다고 합니다. 닭피나 개피도 이런 이유죠. 다만 사람피는 좀 곤란합니다. 뭐 복숭아와 마늘, 팥도 추가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신성한 과일로 인식이 돼서 귀신을 쫓는 강한 재력 능력 때문에 제사상에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복숭아입니다. 이거는 실화죠. 제사상에 복숭아라든지 이런 거 안 올라가죠,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제사상에 붉은 색깔의 이제 음식은 또 올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것도 이유가 있어. 이것도 이제 약간 미신적인 이유긴 한데, 붉은 색깔의 이제 음식은 올리지 않고, 복숭아는 이제 귀신을 쫓는 거니까, 귀신을 불러오는 게, 귀신 오셔서 밥 드시고 가세요. 이게 제사잖아. 밥 드시고 평안하세요. 이게 제사거든. 근데 이제 붉은색의 음식은 안 올려요. 사과, 대추? 붉은색이라기보단 좀 그런데 이게 또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거를 좀 잘 안 지키지. 보면은 저도 근데 이제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친구가 돌아갔을 때, 친구 제사에서 걔가 이제 저한테 살아있을 때 너무 그 회 타령을 했었어요. 내가 BJ 하고 하니까 너 돈 잘 버니까 회 좀 한번 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회를 끝끝내 못 사줬었어. 그래갖고 걔 이제 장례에 가가지고, 원래 날거를 올리면 안 돼요, 제사에. 그래갖고 이제 친구랑 울먹거리면서 횟집 가갖고 회 사다가 회에 올려놓고 했었어요. 동의를 구하고 부모님한테, 친구 부모님한테. 그런 적도 있고. 이 예외는 있어, 항상. 예외는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집안마다 또 다 다릅니다. 저희도 제사를 하는데, 제사를 뭐 크게 하는 건 아니고 간소하게 하거든요. 그냥 가족끼리 하거나 하는데, 요즘에는 또 뭐 다 합쳐서 하는 경우도 많고. 보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충청도 분이셔갖고 충청도식 제사를 해요. 충청도 정확히는 조치원 쪽이 이제 본가라 조치원 쪽에 제사를 하는데, 또 이제 크게 제사를 하면 또 크게 해. 가보면 신기해. 보면 제사 음식도 다 달라. 지역별로 달라. 저기 바다 쪽에 이제 동네는 그 해산물도 막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하더라. 보니까 막 가끔가다 문어 삶하고 문어 올린 데도 있고 그렇던데.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번외 이야기인데, 제사할 때 뭐 그러신 분들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제사할 때 뭐 돌아가신 분들 제사를 많이 하잖아.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위에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뭐 할아버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리는 자리가 많잖아. 그런 데서 함부로 말 걸지 말래요. 예, 이거는 좀 위험한 거라고 하대.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다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불을 다 꺼놓고 촛불만 켜놓고 이제 령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끔 자리를 피하는 시간을 가져. 다른 곳에서 어떻게 제사를 하는지 저는 다른 데서 제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령들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진단 말이야. 그때 난 어렸을 때 난 궁금하니까 방 안에 들어가 있거나 밖에 나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그때 나는 집에 막 가서 막 말 걸고 했어. 어렸을 때 막 촛불 가운데 막 보고 막 이렇게 양쪽 켜져 있으면은 막 진짜로 왔나요? 이러면서 막 하고. 근데 그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제사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 걸고 한다는 게.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조상분들이니까 가까운 사람이잖아. 돌아가셨어도 귀신이라 해도 나의 뭐 아버지고 할머니고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가까운 분이니까 뭐 어르신들은 말을 거시더라고요. 예. 어르신들은 뭐 잘 지냅니까? 뭐 평안하시죠? 뭐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 이 영적인 행위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내는 곳이 요새는 더 많으니까 알아두면은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나 맞다, 그 전에 이제 흥민이 방송 봤는데 이거 쓰발 말 걸면 안 된다 했지 해가지고 이제 피하면은 되니까요. 조상인데 해코지 안 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얘기가 다른데, 보통 이제 붙어서 많은 좀 괴롭히고 하는 신이 조상신이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제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조상한테 제사를 올리고 하는데, 해코지를 하는 신이 조상신이래.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가 현세에 이루지 못한 그런 미련들을 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영들이 많대.
이거는 또 이것도 믿거나 말거니니까 좀 찝찝하신 분들은 좀 걸러 들으시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사를 지낼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제사를 지낼 이유가 있기도 한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제사라도 올리니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정말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제 명절 되고 이제 뭐 큰 제사 치르는 거 이런 거 아니고서야 뭐 간단한 제사 이런 것들은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큰 제사를 하더라도 이제 뭐 큰 집이 아니거나 조금 좀 먼 제사들은, 자기 가족들과 좀 먼 제사들은 참여를 하지 않거나 뭐 아예 그냥 스케줄을 해외 이런 걸로 잡아버려서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집도 이제 뭐 우리 부모님이 항상 우리 대에서 이런 제 문화는 끝날 것 같고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빠가 이번에 뭐 그 차례 같은 거 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해도 오히려 어머니가 이제 엄마가 보통 음식 하시고 이런 거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잖아. 엄마가 이제 하세요 그냥. 이런 거를 좀 어머니는 좀 신경을 쓰시는 편이라. 맞아, 뭐 요새는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곳도 있어. 제사 같은 거. 우리 부모님도 자기들 하지 말라고 하던데, 뭐 요새 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무래도 번거로운 것들도 많고 돈도 돈이고,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 과일들 하면 얼마야. 그것도 돈도 돈이고 들어가는 일들 수고도 많고, 그리고 이제 번거로움이 많으니까 이제 하지 말자 이거지. 근데 뭐 아직까지 크게 하는 데는 크게 합니다. 그리고 나 맞다, 이거 갑자기 생각 든 건데, 그 1년에 한 번 한다는 나라굿 있잖아요. 1년이 아니라 그 몇 년 주기로 하던 건가? 그 나라굿을 그 부산에 저기 범일동인가 그 근처에서 하거든요. 거기 재단이 있어, 엄청 큰 거. 거기 제사 지내, 무당들 모여가지고.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방송은 아마 못 키게 하겠지. 그 나라째니까. 그거 올해도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했는지 모르겠고. 나 궁금하네. 혹시 그거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 나라굿이라고 있어. 나 어떻게 알게 됐냐면 민구 형이 옛날에 얘기해줬어. 그런 제사가 1년에 한 번인가 한대요. 뭐 몇 년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인가 하는데, 그런 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거는 뭐 겉표면은 약간 그런 거야. 뭐 민속 행사 같은 거 있죠. 그냥 뭐 축제는 아닌데 뭐 토속 행사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 딱 보면은 이제 전국에서 좀 저명하고 유명한 무당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제사를 지낸대. 영들한테. 어떤 영들한테 지내냐, 뭐 조상이겠지, 보면은 조상신 뭐 그런 것들 한데, 정모라고 생각하면은 정모지 뭐. 무당 정모예요, 무당 정모. 그런 걸 해요. 전국을 돌면서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는 거기에서 해. 저기 범일동 옆에 보면은 그 재 올리는 이름이 있거든요. 세 글자였던 것 같은데, 그 재 올리는 장소 명칭이 있어. 그 명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라째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누구나 다 가서 볼 수 있는데, 뭐 가끔씩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게 들었거든. 근데 그때 가자고 했었을 때 민구 형이 그때는 이제 공개로 하던 때였어. 그때 아마 방송 때 못 가던가 했었을걸?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못 얻어서 못 가던가 했었었는데, 가면은 좀 좋은 점들이 있어. 그 무당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서 막 이렇게 구슬하고 재를 올리다가 가끔 이게 신들림 현상이 일어나서 그 신기 바짝 오른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점괘를 봐준대. 점수를 봐준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옆에서 관측하고 있다가 무당이 갑자기 툭 집어가지고 너는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뭐를 조심하고 뭐 이걸 하고 뭐 저걸 하고 이런 것들을 툭 얘기를 해준대. 뜬금없이. 그런 점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돈 주고 하면은 그 유명한 무당들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공개로 하면은 이제 가서 많이 본다고 하대요.
거기서 정모 한번 하는 거냐고? 아, 그러면 재수 옴붙지. 그럼 뭐 성스러운 재지 내고 이러는데 씨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흥민이 팬들 다 같이 김치 하고 사진 찍으면 귀신 찍히겠다. 따씨 그런데 가가지고 이 밑에는 별로 무서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것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내용 더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거울을 본다. 공포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거울은 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주술적인 의미가 강해서 거울로 내 혼이 일부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붙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는다. 사람의 눈에 있는 안력, 이거 안구 힘, 귀신을 쫓아내는 신기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에 귀신은 조금씩 다가옵니다. 깜빡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성행위,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이자 좋아하는 행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교나 강간을 벌인 이들은 귀신에 의해 천벌을 받게 되는데 뭐 여자는 음기가 강해서 예외라는 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남자들의 사악한 심리 중 하나가 정모 중에 여자 꼬셔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 음심이 동하는 건 귀신 탓이 아니므로 여자분들은 알아서 호신용 무기를 준비해 오셔야 할 듯. 이렇게 이제 또 보충을 달아놨네. 휘파람. 뱀 나온다는 위험보다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역대라서 그러하다. 흉가에서 불다간 공명에서 건물 무너질 수도 있다는데 그건 극히 아주 일부라고 합니다. 이게 공명에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네. 소리 가지고 신기하다. 뭐야 이거 씨발. 오 깜짝아. 멜론 서비스 시스템 개선 작업 중이라서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멜론 점검이라고 하네요. 6시간 동안. 깜짝 놀랐어. 미친. 아 씨발 멜론 꺼졌네. 어우 깜짝아. 와 씨. 갑자기 안 보던 경고 문구가 뜨길래 깜짝 놀랐네. 스벌. 어우 씨. 그 다음에 술판을 버린다. 술 먹은 사람이 사건 사고를 제일 많이 치고 헛것도 많이 보는데 영매사의 경우 감각을 향상시키려고 막걸리 한 사발 정도는 마시긴 한다. 그 다음 여자가 더 많다. 간혹 남자를 버려두고 도망가고 남자가 책임 문제는 다 뒤집어 쓰게 되는 물주가 되는데 공대생 아름이는 졸업하지만 여대생 철수는 자살한다는 게 예라고 합니다. 참 이건 이제 웃기라고 한 소린 것 같은데. 혼자 돌아다닌다. 남자든 여자든 절대 위험한 일입니다. 생리. 이건 계통에 따라 다른데 저희 쪽은 생명의 탄생이 가능한 생리를 신성히 여기는 반면 무속 신앙에서는 불결하게 여겨 귀신이 붙거나 생긴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다른 어디마다 다른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 뭐 생리할 때 제사 자리 가면 안 되고 초상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해요. 생리 이 월경 현상 자체가 뭐 그런 좀 의미가 좀 다 달라. 여기서는 뭐 불결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디서는 이제 뭐 잉태를 상징하고 뭐 생명의 탄생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반하는 존재가 귀신이니까 뭐 안 좋은 거니까 뭐 임신한 임산부들은 이제 그 초상집 안 가고 하는 것들도 비슷한 뭐 이유기도 하죠. 그 비슷한 게 이제 그 생리 이거예요.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여성분들은 있을 거니까 뭐 참고해가지고 행동하면 되겠죠. 본인의 판단으로다가. 저는 좀 찝찝할 것 같네요. 제가 만약에 여성인데 생리를 하는데 좀 제사 이런 자리 가기 조금 꺼려질 것 같긴 하네. 근데 어른들한테 나 생리하니까 제사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하면은 뭐 안 가면 좋지. 이런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뭐 이해해 주시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숨바꼭질. 멀쩡한 사람도 장난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훅 가기 딱 좋은데 외국 사이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어이없는 죽음 사례라고 합니다. 흉가 가서 숨바꼭질 하게. 오컬트 전문가가 없다. 귀신이랑 동거하기 좋으니까 강령술할 위험한 사람 빼고 조금이나마 테마나 오컬트에 대한 아는 사람을 가세요. 지금까지 본 내용은 요거였습니다. 흉가 체험 시 주의사항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통 이제 지키고 흉가를 가는 사람은 잘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좀 사후 처리를 해야겠지. 갔다 와서 이제 뭐
귀신 쫓는 뭐 죄를 한번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흉가에서 저 짓을 왜 하냐고? 아니 진짜 이게 흉가 이런데 가면 제정신이겠어. 막 급하고 무섭고 이제 뭐 예민하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이런 거 한번 봐놓으면은 생각나고 하니까 이제 도움 되겠죠. 흉가. 근데 이게 귀신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는 아무나 볼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귀신도 어찌 보면은 좀 그런 게 필요해. 끼 같은 게. 끼 같은 게 뭐 필요한 것 같아. 저는 이제 몇 번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끼가 타고나서 봤다기보다는 저는 좀 그게 너무 셌어요. 호기심 같은 게. 호기심이 너무 세서 저는 좀 보였던 케이스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귀신을 보고자 하는 그게 커서 계속 좀 귀신이 보이는 방향으로 쫓고 했었거든.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요새는 그런 짓거리 절대 안 해요. 괜히 이제 했다가 진짜 재수없는 경우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볼까요?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2시네요. 좀 3시간 가까이 한번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미스테리 얘기가 좀 길어서 좀 길어진 게 있네요. 그 점 좀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 볼 이야기는 이제 어떤 게시판에 올라온 소름 돋는 일화랑 이거는 저번에 봤던 것들인데 좀 소름 끼치는 것들이라 이거 다시 한번 포스팅했습니다. 쭉빵 소름글이거든요. 쭉빵이라고 여자들 카페 있지, 다음 카페. 거기에서 올라온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공포 썰들이에요. 그리고 뭐 아들과 집 나간 아내의 진실, 요런 거, 단 기묘한 이야기, 집안에 귀신이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법, 미국 정부가 감추는 미스테리, 그리고 불사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만화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악녀, 무당에 관련된 소름 끼치는 이야기, 귀신을 부르는 영상,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요런 내용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할게요.